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소식은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입니다. 일단 핵심 내용 위주로 짚어보겠는데요. 과거에 변호사 겸직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민주당 어떤 점을 지적한 겁니까? 일단 첫 번째는 박민식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거든요. 네. 근데 이 시절에 로펌을 창립을 하고 국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어허. 그러면 법사위원이면은 변호사 사건 수임에 당연히 제한이 생기는 그때 그 규정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건을 여러 가지를 수임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음흠. 아울러서 검사에서 2006년에 박민식 후보자 사직을 하는데 네. 총선 출마 직전까지 한 1년 4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올렸던 수익이 50억 원이다. 50억. 예, 정관 예우 아니냐. 아하. 이 두 가지 의혹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자, 특히 박용진 의원 질의가 날카로웠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특히 지금 말한 정관예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사퇴를 촉구했네요. 네, 정관 예우의 증거라고 하면서 박용진 네. 의원이 제시한 것이 대법원 판결문에 남아 있는 후보자의 선임 내용. 그러니까 후보자 이름이 선임된 변호사로서 남아 있는 흔적이 있는데 이게 16건이다. 16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빼도 박도 못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이다. 음흠.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라고 박용진 의원이 지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추가로 지적한 것이 자신도 꺼림직했던지 인사청문회 자료에 법무법인 하늘은 경력상에서 빼고 보냈다. 이런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한다. 라고 박용진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자, 박민식 후보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법제사법위원으로 있으면서 네. 변호를 한 것인가 이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그런 법정 변호 활동을 못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선임 사건을 보니까 한 개 빼고 전부 민사 사건인데 자신은 민사. 태어나서 민사 사건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아하.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컨대는 이름은 올라가 있었지만 내가 이 변호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였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그런데도 이름이 올라간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세심하게 못 살핀 점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전관예우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올린 거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라고 사과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박민식 후보자 총선 출마 관련된 질의가 여러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 질의 내용 일부분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뭐 제가 그 상투적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저는 뭐 1년 동안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오로지 국가보훈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총선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훈처가 보훈부로 막 승격이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부족한 거를 100%다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인데 뭐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자, 총선 출마 사실은 6번 나왔습니다. 네. 총 6번 나왔는데 근데 구체적 답변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예. 재차 질문을 했는데 계속 질문했어요. 박민식 후보자 답변은 잘 살펴보면 예. 국가 보훈만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네. 근데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혹은 할 수 있다. 이 확답은 나오지 않았기 네, 때문에 애매하게 답을 한 거예요. 결국에 이제 박 후보자가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당장에 내가 총선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다 정도의 대답으로 가름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지난해 6월달 분당갑 성남시 분당갑에 보궐선거 출마할 때 당시 국가보훈처장 제의를 받고 네. 불출마한 거 아니냐. 이른바 교통정리 의혹 이게 제기가 됐네요. 네, 지난해 분당갑 보궐선거 네.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됐잖아요. 공천을 받고 당선까지 됐던 선거인데 그때 처음에는 박민식 후보자도 공천 경쟁 반열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5월 9일 후보 등록에서 사퇴를 했는데 4일 뒤인 5월 13일에 보훈처장이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이거를 좀 제의받고 공천을 정리해주면서 보훈처장이 된 거 아니냐 이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주로 질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물었어요. 지명 이야기를 언제 들었는가 그리고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언제 제출했는지 확인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박민식 후보자가 뭐 확실하게 기억나는 시점을 얘기한 건 아닌데 5월 9일 이전에 그 보훈처장 제의를 받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하기 전에 제의를 받고 사퇴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최근에 역사적으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죠.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네.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추진돼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박민식 후보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관 또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박민식 후보자가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역사에 관련된 질문이 또 나왔는데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는가 아하. 하는데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고 예. 근데 박민식 후보자가 수록하도록 건의하겠다. 확실하게 건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앞으로 또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이 질타가 이제 이어졌는데 앞으로 임명이 되겠습니까? 일단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야당에서 좀 심각하게 제기를 하고도 있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지금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좀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야당에서는 강력한 반대 기류가 읽혀지고요. 근데 여당에서는 적임자다라고 하는 그런 정반대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체제가 사실 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임명 동의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임명은 그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뭐 인사청문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채택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국회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가 참 바빴습니다. 인사청문회도 했지만 정개특위에서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 통과가 됐는데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네요. 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되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당선인의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산에 그동안 빠져 있었던 가상자산도 명시를 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고 이 취지는 결국에 이해 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더 철저함을 기하도록 하는 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습니다. 여야 합의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절차도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개정안 특례 조항을 좀 살펴보면 현재 21대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또 변동 내역도 등록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해야 된다 이런 네.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현금에 비해서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네요. 네, 이게 국회의원들이나 뭐 다른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현금, 예금, 주식 등에 대해서 직계 존비속까지 합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1,000만 원 이상 의 어떤 그 재산을 취득하면은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가상자산 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실제로 입안이 되고 있는 내용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설명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등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000만 원 이하라든지 그런 금액일지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라고 네.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25일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이 법안이 최종 처리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행안위 소위에서는 공직자 윤리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즉시 바로 신고하는 그런 것에 이제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면 이 행안위에서 통과된 것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인데요. 그러니까 예. 공직자가 그 매년 재산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신고를 할 때에 어떤 목록에 따라서 신고를 하느냐 이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금보석류, 네. 또 회원권, 골동품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다만 가상자산이 빠져 있었는데 이 가상자산을 추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오는 5월 25일 본회의에서 상정돼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자, 본회의에서 아마 뭐 지금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무난히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에 따라서 이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는 것 같거든요. 네, 국회 같은 경우는 진짜 뭔가 일이 터져야지만이 일을 하는 느낌 네. 들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네. 법안들에 대해서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상식적인 법안이고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일단 여야 합의로 잘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긍정 평가를 해줄 수 있는데 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잘 합의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서 왜 진작에 안 했을까? 왜 안 했냐 이제. 사건이 꼭 터져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소일고라도 왜 한 건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일단 좀 여러 가지 이런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미 국민들이 합의하다시피 할 수 있었던 이 사안들인데 미처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국회가 좀 여러 가지로 빨리 챙겨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듭니다. 자, 어제 전세 사기 특별법 역시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고 이게 지난달 28일 특별법이 상정이 됐으니까 네. 25일 만에 지금 여야가 합의를 이뤘네요. 그렇습니다. 25일 동안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한 계속 논의가 이어졌었고요. 결국에 지난달 28일 특별법 상정 이후에 25일 만에 처리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회의 끝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것이고요. 이 특별법은 24일 내일 국토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모레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전망이고요. 네. 이 특별법은 2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년만 적용된다. 네. 자, 최대 쟁점이 피해 보증금을 보전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피해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피해 보증금에 대해서 그동안 야권 정당들은 일단 선구제하고 네. 정부가 재정을 들여서 구제를 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 구상 이 안을 제시를 했었고 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 구제할 수는 없다.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정부 재정을 드릴 것인가 뭐 이런 취지로 반대를 해왔거든요. 네. 이게 절충안 비슷하게 일단 합의가 된 부분은 최우선 변제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이라든지 이쪽보다 더 앞서서 배당받을 수 있는 이 금액이 있거든요. 네. 이 금액을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기로 예, 그렇게 절충이 되고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금을 뺀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한 1~2% 이율로 저리 대출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닌 거죠. 대출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절충이 됐습니다. 절충안이 선택이 됐다는 건데 또 이와 함께 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한테 우선 매수권 주고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먼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네. 이 우선 매수권을 준다라고 하는 방안 이 부분은 이미 가닥이 잡혀 있었던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서비스, 경공매 대행 서비스라든지 또 수수료의 지원, 또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또 그리고 이제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또 추가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내가 우선 매수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LH에서 집을 구매한 다음에 그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를 통해서 거주권을 보장하는 같이 이런 방안까지 포개어져서 특별법에 담기게 됩니다. 자,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 역시 곧 통과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매수권하고 장기 저리 대출 또 피해자 뭐 보장 이게 아마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 이야기인데 오늘이 추도식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참배 행렬이 일찌감치 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평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그 전주 주말 정도부터 참배객들이 붐비기 시작하는 그런 또 현상이 있는데 이번에도 지난 주말인 5월 20일, 21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쪽에 참배객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단체 참배도 많이 있었고요. 네. 참배 록만 봐도 전국 각지가 다 망라돼 있어요. 서울, 충주, 광주, 뭐 대구, 양산 이런 쪽에서
전국 곳곳에서 참배객들이 또 많이 왔고 내용으로는 뭐 요즘 더 보고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또 참배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자, 오늘 14주기 추도식 오후에 봉하마을에서 엄수될 예정인데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권양숙 전 영부인 포함해서 유족들 당연히 참석을 하는데 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참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소위 3부 요인 중에 한 분으로 꼽을 수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참석을 하고 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참석을 총리까지요.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현직 대통령 정도만 안 왔지 많은 정치인들이 거의 다 망라돼서 참석한다라고 하는 소식. 자, 윤석열 대통령 직접 참석하지는 않지만 화환을 보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현직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하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임기 첫 해 한 번만 참석을 한 적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좀 참석을 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뭐 추모 메시지를 공식 발표한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서 유족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애도의 뜻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고 또 화환을 보내는 일종의 공식적인 행위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야 인사들 대거 지금 참석한다고 하는데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맞이해서 강주에서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5일 만에 또다시 총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정당 대표로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다 참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이 또 지역과 정당을 망라해서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서 노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부분 같아요. 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021년에도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추도식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 전에 2020년에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참석을 했고 2022년에는 이준석 당시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연달아서 매해 국민의힘 당 대표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기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매년 추도식에 참석은 했지만 지금 돈봉투 또 코인 전국 맞물려서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 중도층이라든지 지지층 결집 어떤 전략이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추도식 참석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중도 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지층 결집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매년 있는 행사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치적 의도가 없지는 않겠지만 근데 또 이 행사는 한편으로는 노 전 대통령이 또 서거한 지도 꽤 오래 지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참석하는 행사 그렇게 또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